오랫동안 기다려온 손흥민 선수의 복귀.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 중에 손흥민 선수의 어떤 영향력이 최근에 토트넘 팬을 보면은 확실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서 아스날, 첼시와 비교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.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가기 전에 웨스트햄과의 경기를 앞두고 로페테기 감독이 인터뷰를 했단 말이죠. 그래서 이 스틸샷은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 미소이긴 하지만 이제 정작 인터뷰에서는 좀 걱정을 많이 하고, 특히 토트넘의 어떤 퀄리티에 대해서, 그리고 돌아오는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어떤 인터뷰들이 있었는지,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최근의 어떤 외신 소식들 바로 들어가 보시죠. 안녕하세요. 놀란의 미스터 놀란입니다. 토트넘과 웨스트햄의 경기 내일 8시 반에 예정되어 있습니다.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오랜만에 토트넘에 복귀해가지고 경기하는 그 경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리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, 저 역시 이 경기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. 경기가 끝나고 과연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지, 웨스트햄 정도는 이길만 하지 않을까요? 그 웨스트햄이 최근에 이제 성적을 보면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만, 그러니까 뭐 12위이고 2승 2무 3패란 말이죠. 그래서 승점이 8점밖에 되지 않습니다. 득실차는 마이너스에 있고, 그나마 최근에 이제 그 1승을 거두기는 했지만 최근 경기들을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. 뭐냐면은 맨시티에게 졌고요, 그 다음에 첼시에게 졌고요, 그 다음에 리버풀, 뭐 이건 이제 리그가 아니기는 하지만 브렌트포드, 풀럼한테 비기고, 풀럼도 최근에 경기력이 나쁘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입스위치를 상대로 이제 드디어 이겨가지고, 그래가지고 약간 좀 숨쉴 구멍이 생긴 웨스트햄인데, 여하튼 만난 팀들이 굉장히 강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까지 어떤 경기력이 안 좋았던 거, 그래도 상대가 힘들어서 그랬다라고 좀 위로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. 그러면은 토트넘을 만났을 때 과연 웨스트햄이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? 특히 웨스트햄이 이번 경기를 이기게 되면은 토트넘과의 승점이 이제 그 역전되죠. 그래서 올라갈 수 있고, 웨스트햄 바로 위에 승점 10점인 브렌트포드, 노팅엄, 그리고 토트넘이 이렇게 동시에 있기 때문에 1승을 거두는 게 굉장히 이 리그 하위권이냐 상위권이냐를 결정하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경기이고, 이 경기에 대해서 이제 로페테기 감독이 받은 질문들 봤을 때 토트넘 어웨이 원정 얼마나 중요한 경기냐라고 이제 질문을 받았어요. 그래서 입스위치와의 경기에서 이제 1승 거둔 거 굉장히 좋지만 우리가 100% 다음 경기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, One of the best teams in the Premier League, 프리미어리그에서는 가장 좋은 팀 중에 하나다라고 로페테기 감독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 토트넘이 They have really good intensity, 굉장히 강렬하고, 그리고 선수들도 좋고 아이디어도 좋고, 여기에서 이게 이제 어떤 뜻인지 이제 약간 좀 이중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만, I like to watch them, 그들을 보는 것을 즐긴다. 그러니까 토트넘의 경기는 그 토트넘을 응원하지 않는 팬들이 봐도 사실은 꽤 재밌는 그런 축구이기는 하죠. 그리고 로페테기 감독도 얘네 봐라, 이 아이디어, 이 선수들, 그리고 이 긴장감을 가지고 계속 뛰는 거 보니까 재미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. 그런데 자, 일단은 토트넘과의 경기 직전에 A매치 기간이기도 했고, 뭐 토트넘도 마찬가지겠지만 웨스트햄도 많은 선수들이 떠나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뭔가 경기를 제대로 fully prepare for the match, 이 매치를 위해서, 이 경기를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뭐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. 당연히 뭐 토트넘도 같은 상황이니까요. 자, 그리고 이제 북런던 더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런던 더비이기 때문에 우리 축구에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된다. 그리고 다른 경기들과 다를 바 없는 승점 3점짜리 경기이기 때문에 열심히 우리의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토트넘, 이 팀으로서의 토트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도 받았는데,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바꿔놨다고 생각한다라고 일단은 평가했는데, 여기 약간 중립적이죠. 뭐 근데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In my opinion, he made their players and team better. 이 선수들과 팀을 사실 좀 향상시켰다고 본다. 그리고 이 팀을 보는 게 즐거운 이유 중에 하나다. 어떤 게 마음에 드냐면은 they work together. 그들이 같이 열심히 뛰기 때문에. 토트넘의 전술은 사실은 한 명이라도 열심히 뛰지 않으면은 무너져 내리는 전술입니다. 압박이라는 게 특히 그렇고, 전방에서 압박을 해야 된다면은 더더욱 이제 한 명이라도 압박을 안 하면 이제 바로 뚫리는 거기 때문에요.
근데 이제 뭐 토트넘이 얼마나 좋은 팀인지는 차치하고 일단은 웨스트햄 스스로에게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로페테기 감독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대답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사실 이런 걸 보면은 이미 주도권, 그러니까 분위기상으로 누가 더 강팀이냐, 확실히 토트넘이 강팀이고 우리는 그 강팀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는 처지다. 약간 더 이제 그 뒷발로,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 뒷걸음질을 치면서 토트넘을 상대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인터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. 그러면서 이제 팬들은 어쨌건 웨스트햄의 폼이 최고로 올라가기를 바랄 거고 그건 좋은 거다. 항상 우리를 응원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잘하기를 바라는데 뭐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노력해보겠다. 근데 로페테기 감독의 인터뷰는 약간 좀 면피성의 발언이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. 아까 뭐 이야기했던 이제 A매치 기간 때문에 제대로 준비를 못했다, 노력해보겠다. 아무래도 약간 좀 가능성의 말투죠. 물론 이제 중위권에 있는 팀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대답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토트넘과는 확실히 좀 다른 인터뷰 분위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잉글리시 코치스, 그러니까 제가 그 전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잉글랜드가 자국 감독이 아닌 외국인 감독을 데려오는 게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뭐 투엘 감독을 데려온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이 여기까지 왔습니다. 그래가지고 뭐 왜 자국 감독을 안 골랐는지에 대해서는 뭐 내가 딱히 할 말이 없고 뭐 자기 결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사우스게이트도 잘 했는데 라고 그냥 이제 대충 넘어가긴 했습니다. 근데 뭐 더 궁금하시면은 놀라운 논란 최근에 이제 그 자국 감독과 관련된 그리고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못 보신 분들은 이 영상도 추천을 드리고요. 여튼 로페테기 감독은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굉장히 좀 걱정하는, 그리고 토트넘의 어떤 강도 높은 그리고 그 퀄리티가 높은 선수들,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는 그런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네, 손흥민 선수가 돌아온다는 사실은 로페테기 감독에게 사실은 더 많은 질문을 안겨주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죠. 게다가 이제 풀크루크가 못 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이제 그 웨스트햄에게는 중요한 선수 중 하나인데 원스타 키플레이어가 이제 못 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분위기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. 반면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뭐 손흥민 선발로 뛸까 안 뛸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토론이 일어나고 있는데 손흥민의 기량 때문이 아니라 부상에서 회복이 얼마나 됐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걱정 때문이겠죠. 그런데 일단 손흥민 선수가 돌아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뭐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풋볼 런던에서 이제 롭 게스트 기자는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 베스트 11은 사실상 어느 정도 이제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돌아오냐. 뭐 돌아오면은 당연히 티모 베르너는 이제 벤치로 다시 떨궈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비수마를 어쩌면 베스트 11에 데려오냐 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다. 그러니까 벤탄쿠르냐 비수마냐. 그런데 이제 그 벤탄쿠르는 조금 더 일찍 와가지고 훈련에 좀 잘 참여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수마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. 크리스티안 로메로도 이제 그 A매치 기간 열심히 좀 뛰기는 했고 로메로가 사실 안 뛰는 거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. 그러니까 드라구신이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로메로를 선발로 뛰게 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롭게스트 기자의 생각입니다. 그래서 뭐 나머지 팀의 자리들은 그냥 뭐 주전이 거의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비카리오, 포로, 로메로, 반더벤, 우도기 이렇게 4백, 벤창쿠르, 클루셉스키, 메디슨, 그리고 존슨, 솔랑케, 손. 요즘에 폼이 좋은 존슨과 손흥민 선수가 같이 뛰면 또 어떤 시너지가 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리 윌못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웨스트햄을 홈에서 만나게 되는 토트넘 일단 3점을 무조건 따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뭐 여유 부릴 수 있는 토트넘이 아니긴 하죠. 자, 비카리오가 일단 뒤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백포는 거의 뭐 고정인데,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어떤 이야기 하냐면은 11의 포지션 중에 9개 정도는 거의 뭐 고정이다. 근데 어쩌면은 제드 스펜스 정도가 이제 레프트백에서 뛸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. 우도기가 일단은 그 여름에 약간의 부상이 있기는 했지만, 그리고 이제 브라이튼의 골 진짜 브라이튼의 상대로 3연속 실점을 하면서 우도기가 굉장히 좀 문제가 됐었죠. 우도기 실수가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드 스펜스가 출전을 하게 되려나?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제드 스펜스가 최근에 또 새로운 계약을 했기 때문에 혹시 모르죠. 제드 스펜스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좀 볼만하지 않냐?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.
미드필더 같은 경우에는 뭐 로드리고 벤탄크루와 입스 비수마 이거 이제 똑같이 질문을 좀 하고 있고요. 비수마를 조금 더 지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기는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It's a case of whether or not 손흥민 is fit enough to start. 손흥민 선수가 지금 체력이 확실하게 올라왔는지, 그러니까 부상에서 확실하게 회복했는지가 결국에 손흥민 선수의 부상, 그러니까 그 선발 출전 여부를 정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. 히샬리송이 일단은 또 하나의 어떤 옵션이기는 하고 이거는 이제 그 좋은 선택지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비카리오, 포로 로메로 반드벤 스펜스 그리고 이제 벤탄크루가 아닌 비스마 메디슨 클루셉스키 그리고 존슨 솔랑케 손 이렇게 일단은 낙점을 했습니다. 뭐 최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솔랑키나 아니면 존슨을 뺄 이유가 토트넘은 뭐 거의 없죠. 하지만 이제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저 왼쪽에는 뭐 지금 윌슨 오도베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이제 부상에서 아직 회복을 못했고 지금 이제 티모 베르너는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마지막으로 기회가 왔는데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물론 손흥민 선수가 출전하지 않는다면은 지금 뛸 선수가 티모 베르너밖에 없기 때문에 뭐 없는 것보단 낫다. 이 대신 잇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요. 옵타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가 못 뛸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티모 베르너가 선발로 뛸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했지만 풋볼 런던에서는 이미 이제 훈련에서 돌아와가지고 좋은 컨디션이다라고 알려진 손흥민 선수를 선발로 내세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더 나아가가지고 이제 풋볼 런던에서 나온 기사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손흥민 선수의 그 임팩트에 대해서 나온 기사입니다.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국제적으로 토트넘의 팬들을 얼마나 늘렸는가 이게 사실은 저도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 기사에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좀 맺을까 하는데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가 이제 이 클럽에 오고 나서 글로벌 팔로잉 그러니까 지금 그 영국, 잉글랜드에 있는 팬들 말고 해외에 있는 팬들이 어마무시하게 늘었다. 이 바이에른 레버쿠젠에서 이제 2015년에 2,200만 파운드라는 가격으로 토트넘에 온 손흥민 선수는 여전히 이제 아시아 선수들 중에서는 가장 비싼 이적료를 기록한 선수이기도 하고 북런던에 있는 동안 손흥민 선수가 뭐 has been excellent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죠. 뭐 이제 토트넘 시작할 때 커리어의 시작일 때 hit the ground 약간 이제 땅을 친 것 같기는 했지만 그래도 반동에서 올라가면서 8 full seasons, 8개의 시즌 동안 손흥민 선수가 154 goals in 378 matches. 그러니까 154골을 378경기에서 기록했다. 야, 이거는 뭐 손흥민 선수가 거의 미드필더 윙어 쪽으로 이제 많이 뛰었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어마무시한 기록이긴 하죠. 이 손흥민 선수가 이제 토트넘에 와가지고 얼마나 큰 임팩트 얼마나 많은 영향을 남겼는지는 이 뒤에 있는 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일단은 2023년 4월에 브라이튼에게 이겼을 때 손흥민 선수가 100골, 리그 100골을 기록하면서 아시아 선수 최초로 이러한 기록을 세우기도 했었고 기본적으로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은 한국 외에도 이제 많은 데에서 반응이 오고 있기는 하지만 이 한국을 사실 빼놓을 수는 없죠. 한국에서 이제 조사를 해보면은 토트넘을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냐? 42.3%다. 그러니까 그 한 나라가 한 팀을 지지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아주 압도적인 숫자를 자랑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다. 뭐 맨유나 첼시, 아스날 이런 부분들을 다 따돌리고 토트넘을 한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팔로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그 한국 팬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를 응원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38.21%가 말이죠. 근데 손흥민 선수의 영웅적인 모습이 글로벌 팔로잉을 크게 늘리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국에서는 거의 58%의 응원하는 팀들이 그러니까 어떤 팀을 응원하냐? individual player. 한 선수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팀을 이제 응원하는 경우가 많다. 이거는 이제 그 다른 나라들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팀의 플레이 스타일이라던가 팀의 어떤 분위기, 전술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팀을 지지할 수도 있는데 어떤 선수가 마음에 들어서 지지한다. 이거는 이제 한국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.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그 통계 중에 하나인 것 같고 토트넘은 지금 그 세계 축구계에서 6번째로 많은 해외 팬을 기록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이게 손흥민 선수의 효과인데 레알 마드리드가 1등이고요.
바르셀로나가 2위,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, 첼시가 3, 4위. 그 다음에 아스날인데 그 다음에 오는 게 바로 토트넘입니다. 전 세계 6위. 심지어 맨체스터 시티보다 높고요. 리버풀, 바이에른 뮌헨, 파리 생제르맹 같은 뭐 챔피언스 리그를 붙박이로 출전하는 팀들보다 토트넘이 글로벌 팬들이 더 많다.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들어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. 이 손흥민 선수의 이러한 영향력은 토트넘이 그 해외에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굉장히 큰 공헌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There is no doubt about it. 이거에 대해서 뭐 의심의 여지가 없다. 그리고 2,200만 파운드밖에 안 됐던 이 이적료는 이미 bargain both on and off the pitch. 이 경기장 안에서도 밖에서도 너무 싼 금액이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. 뭐 여하튼 뭐 토트넘이 얼마나 많은 팬들의 지지를 받기 시작했는지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입니다. 사실 미국, 나이제리아, 일본 그리고 한국, 이탈리아에서는 프리미어 리그가 가장 파퓰러 리그라고 합니다. 그 가장 인기가 많은 리그고 여기에서 제가 좀 흥미롭다고 생각이 드는 거는 미국이나 뭐 나이지리아, 일본,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자국 리그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. 그런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프리미어 리그가 가장 유명하다. 그리고 인기가 많다라고 하는 게 좀 충격적이었는데 이탈리아는 또 세리아가 있잖아요. 그래가지고 야, 이탈리아의 가장 인기가 많은 리그가 그 자국 리그보다 프리미어 리그다라고 하는 게 좀 신기하긴 했습니다만 여하튼 글로벌한 이 팬들을 확보하는데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한 손흥민 선수. 이거에 대해서 이제 토트넘도 알고 있겠죠.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는 필연적으로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이 어떻게 될 것인가랑 이어지기도 합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면은 여러분들께 빠르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하지만 그 전에 내일 있는 토트넘과 웨스트햄과의 경기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그리고 이 경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께 많은 외신 소식들 바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현재 이 토트넘과 웨스트햄의 경기를 앞두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?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롭고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